朋友们，今天看到一个韩国专家在那里怒批韩国 AI 发展落后。他说现在 AI 只有中美两强，其他第三、第四、第五、第六根本不值一提。他非常的痛心，韩国在 AI、自动驾驶、电动车等等的新兴产业全面落后，质疑为什么政府、企业界不去投资。看到这个专家的话呢，其实我也能理解他的焦虑。韩国还是有一些有识之士的，知道世界正在发生什么。这一批人的数量和比例其实是远超印度阿三的。阿三那是无药可救。那再怎么说韩国它也是中国的小跟班嘛，受儒家文化影响，在中国周边盘听了几千年，再笨那也学会了一点东西，要不然也不可能成为亚洲四小龙之一嘛。所以他们精英的觉悟还是有的。面对中国不断的往前发展，而自己停滞落后，差距越拉越大，说不着急那是不可能的。但是韩国人呢，他也有他的问题，他的眼光有一个局限性，老是喜欢跟中国比，觉得中国行我也得行，中国做到的事我也应该做到。他忘了自己本身国家的实力潜力，他的上限在哪里。总是以过去几十年韩国的飞黄腾达为依据来思考未来。实际上，过去这短短几十年，只是韩国千年历史以来表现最好的一段小插曲，它不是历史的常态。现代产业的发展决定了，如果一个国家想在诸多新兴产业取得领先位置，那它的理工科人才必须非常的充足，而这也决定了它的人口基数至少10亿级别。所以你看美国现在也慢慢跟不上了。老美本身人口只有几个亿，再加上老美对于搞工科、搞研究根本没兴趣，哪有搞金融来的爽呢？他们现在之所以还能勉强跟中国在各个领域 PK 一下，主要呢是一个技术惯性带来的优势在撑着。毕竟全球第一也当了小100年了，家底还是比较厚的，还能再撑个10年8年的。而这也是最后的窗口期了。如果不能在 AI 领域彻底的甩开中国，取得质的飞跃和领先，那美国的未来跟韩国其实是一样的，就是等死。所以全球有这个实力在新兴产业各个方向全力投资，并且取得领先位置的，只有中国了。韩国人应该看清楚这个趋势，不要动不动就跟中国比。韩国的上限就是在1、2个局部领域勉强能够保持第2集团的中下游，这就顶天了，其他的真的就不要想了。其实呢，出现类似尴尬局面的不只是韩国了，日本情况也一样过去几十年日趋激烈的全球产业竞争面前日本掉队非常的严重，在家电、电子等产业失去了国际领导地位。现在莫迪都说印度 GDP 已经超过日本了。在一个变化中的世界，很多此前看似不合理、不可能的事情都变得越来越可能发生。我们要明白一点，我们经常说世界将经历100年未有之大变，它的核心体现东升西降。这个西其实不仅仅包括欧美这些白人国家，同样也包括它的外围跟班日韩。所以他们的陨落是必然，无药可救。这2个国家的崛起本身就是依赖美国的支持和帮助。为什么他们迄今为止依旧对老美言听计从因为没有老美，真的就没有今天的他们嘛。按照美国人的想法，尤其是川普的想法，你这2个国家完全就是吃我的喝我的，靠着我呀，站起来富起来都是依赖于我的供给，那我现在还要给你们提供保护，地主家也没余粮呀，大家都要过苦日子了。尤其是你们之前得了我的好处，现在到了报恩的时候了呀，你们要给美国让利。结果呢，你们这些跟班却根本不当回事，云淡风轻，也不及老大之急，是可忍孰不可忍呀。其实川普冤枉这2个小跟班了，倒不是他们不想帮你美国，而是自己都自身难保了。韩国呢，除了半导体的部分领域之外，其他的行业已经全面被中国超越和压制。而日本情况更差，自己的半导体都丢了，只是在高端材料和生产设备上有些许优势，已经几乎没有能全面压制中国的大项目了。但即便是日韩还有部分优势项目，也不存在卡中国脖子的情况，所以是很难压制中国的持续进步。
最后我们也会把那剩余的一点优势也全部给抹平。坦白说全世界一直以来真正能卡中国脖子的，且实实在在出手这么做的也只有美国了，其他国家都是跟着美国后面被迫采取行动。你让他们单独对中国进行制裁，没这个实力，也没这个胆量。日韩现在经济逐步的衰退萎缩，对他们自己国民来说可能是不正常的，但是站在整个历史的角度看，又是非常正常的。他们只是回到自己原本应该有的位置上，不能因为历史的阴差阳错而过了几天僭越中央帝国的好日子，就以为能一直这么嚣张下去。但是即便是衰退它也有程度之分。他们如果不想死得太惨，最好的方法就是立刻跳船，换个码头重新拜老大，把自己全面的融入中华经济圈，积极扮演一个参与者的角色。只有这样才能重新找到一个新的定位，获得一个比较稳定的发展空间，而不是持续的萎缩，最终被我们吃干抹净。这个过程当然是非常痛苦的，尤其是他们过惯了好日子，在心理上已经建立起了一个畸形的自我优越感，让他们重新向中国下跪是非常艰难的，也要克服很大的心理障碍。但现实就是残酷的，不愿意屈服，往往最终就是完蛋。跟中国对抗的尹锡悦和安倍都 game over 了，川普现在也不愿意再保护他们。现在上任的石破茂对美国并不是言听计从，即将上台的李在明对华态度也比较友好，东亚三国的关系会比之前几年要好得多。其实中日韩三国如果能够联手打造一个合作共荣的经济圈，那在世界上将是无敌的。东亚人完全有资格把欧美白人给打垮，吃下他们的份额，自己过上好日子。我相信随着东升西降演变越来越剧烈，这一天一定是会到来的。接下来我们看看韩国专家的苦口婆心吧。 세계 6등에서 7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1,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미국, 중국이 한 가령 100점, 85점, 지금 같으면 100점, 85점이야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러면 3등부터 8등, 9등까지가 35점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등수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6등이라고 해도 하나도 기쁠 게 없는 알겠네 이 정도. 100점, 85점 옆에 내가 35점은 니는 36점이니까 내가 등수 하나 낮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글러브 있나요?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LG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성과들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스마트 용광로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세계 등대 공장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그 AI를 적용을 해서 1g의 원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의 쇠를 더 생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현대조선 쪽에서 플란티아하고 계약해서 지금 AI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미흡하다, 투자가 너무 적다, 저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나? 하고 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GPU 팜을 못 샀다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게 몇 조를 투자 못할 정도로 거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3등, 4등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을 보면 중국에 형편없이 밀리거든요. 그런 거를 봐도 저러다 죽을 텐데? 하는 걱정이 되죠. 지금 중국 차들은 집 근처 가면 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가라 주차하니까. 근데 그게 보편화됐을 때 지가를 주차하지 못하는 차를 누가 살까요? 그건 살 수가 없거든요. 모든 차가 다 집 근처에서 놓고 가는데 나는 가서 막 앞뒤로 빼다가 긁고 막 옆에 차에 기스내고 나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현대기아 같이 세계 3, 4등을 노리는 회사가 혹은 2등을 바라보는 회사가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에 형편없이 밀린다. 저는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현실 같습니다. 왜 저러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왜냐면 보이잖아요, 앞이. 너 이제 못 팔 텐데?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IT 업계를 포함해서 전부 다 너무 늦다,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가 최고급 품에서 우리가 앞서지 않냐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전 최고급품은 삼성, LG가 1등이잖아 라고 하지만 로봇 청소기 너네 거 한국에서도 안 사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삼성, LG 로봇 청소기 아무도 안 사요. 중국 거 사지. 그런데 중국 게 더 비싸요. 왜냐하면 AI가 중국이 훨씬 뛰어나니까. 근데 그게 청소기만 붙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AI는 중국 훨씬 앞서잖아. 그 얘기는 삼성, LG 너네
이번에 며칠 안 남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목숨 위험하구나 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지금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 뭐 가스 운반선 같은 고급 선박들은 다 우리 거 쓴다. 근데요, 배는 AI 안 붙을 것 같아요. 배에도 자율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그 항구에 붙이는 거, 항구에서 빠지는 거 할 때 배가 너무 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그래서 왜 작은 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끌고 밀고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거 AI가 못할까요? AI가 해서 그 시간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연료는 얼마 줄겠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향에 따라, 풍속에 따라, 파고의 높이에 따라 엔진에 기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가 지금까지는 그냥 선장의 경험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패턴이 없을까요? 패턴이 있죠. 그럼 AI가 훨씬 잘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배가 기름값을 15% 아껴줘.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축구장 5개 크기인데 배가 그거를 365일 돌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는 바다에 떠 있어야지 돈 벌거든요. 항구에 서 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까먹으니까 1년 내내 돌려야 되거든. 정비할 때 빼고 뭐 하역할 때 빼고. 그러면 기름값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근데 중국 배는 AI가 붙어가지고 기름값을 15% 아껴줘. 그러면 배값을 10% 더 받아도 중국 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저는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가 다 붙는데 그 AI는 중국에 훨씬 뛰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지금이다. 며칠 안 남았다. 저는 길게 봐줘도 남은 시간이 3년쯤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3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3년을 죽으림을 당하면 잡을 수 있다고 봐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유능해요. 그냥 자원을 배분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이버에서 그 AI 칩 개발하는 이동수 이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동수 이사가 인텔하고 AI 칩, GPU 개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운용 면에서 네이버가 맡고 하드웨어 GPU 칩 개발을 인텔이 맡고 하는 식으로 협업을 해요. 협업을 하는데 그 인텔이 다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대학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세요. 그 인텔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개 대학에 GPU를 나눠줬어요. 고급 GPU를 막 나눠줬더니 2달 지나서부터 탁월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가 그걸 보면서 너무 서글펐대요. 이렇게 뛰어난 석박사들이 GPU가 없어서 논문을 못 쓰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이 거지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뛰어난 석박사들한테 GPU를 안 사줘가지고 논문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2023년께부터인가 논문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연구소 수준에서 뭔가를 써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GPU가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AI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그래서 2023년인가부터 한국의 고급 술지의 논문 게재하는 숫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도대체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돈이 없어서 석박사들 GPU를 안 사준다가 말이 되냐. 정말 밥을 팔아서 죽 사먹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도 뭐 여야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 100조씩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잖아요. 너무 다행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투자할 건데? 어떻게 개발할 건데? GPU 포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데? 디테일이 악마가 숨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디테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100조를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획을 아주 제대로 세워서 정말 10원 더투로 쓰지 않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정말 개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네가 돈을 어디 얼마 쓰는지를 영수증을 가지고 풀칠을 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너 이거 왜 썼니? 뭐 이 돈은 뭐니? 이러고 시비 걸지 말고 지 돈 나이잖아. 다 세금인데 지 돈인 것처럼 그냥 내가 정말 풀로 지원해 줄 텐데 무엇을 어떻게 쓰면 되냐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게 해줘야 돼. 공무원들이 디테일을 설계하는 순간 100조 날아가요. 정말 엉뚱하게 쓰이고 너무 관료적이어서 거기 뛰어들었던 핵심 개발자들이 질려서 다 구글 가버리고 페이스북 가버리고 애플 가버리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50%쯤 된다고 봐요. 관료적으로 질리게 만드는 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걸 정말 잘 알아서 제대로 계획 세워서 100조를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잘한다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산, 학, 연, 정이 협업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남동해안에 엄청 많아요. 여수 산단부터 시작해서 저 불경, 마창까지 거제 뭐 이쪽이 AI랑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으로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지금 중국의 덤핑에 밀려서 망하기 직전이다. 뭐 조선도 죽을 뻔했고 제조업들 전부 다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이랑 제조업에서 딱 붙잖아요. 근데 저기 멋진 싸잖아. 젊고 우린 전부 다 창업자들이 늙었고 공장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 초반인데 뭐 주전자에 물 넣고 다니고 막 그 밑엔 전부 외국인 노동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AI 플러스 X가 돼서 스마트 공장이 되고 깨끗해지고 주변 생태계 대학들하고 결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건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다. 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학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연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역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역과 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결합해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나가줘야 되고 여기에 정부가 똘똘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가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전략을 세워서. 그러면 3년 안에 한국이 경쟁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 성장력 자체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